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국연구기단 연구리지원센터장 김혜도입니다. 발표를 하기에 앞서 오늘 굉장히 많은 주제들을 발표했고 그다음에 많은 영감을 받았는데요. 사실은 이제 이 자료를 만들기 전에 저희가 그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이제 매년 저희가 재단에서 연구를 인식조사를 합니다. 거기에 이제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챗GPT 관련된 사항을 넣었는데 이게 좀 넣었으면 좋았는데 저희가 이제 조사가 끝나서 이제 아직 못 넣었는데요.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 챗GPT 등 생성형 AI가 연구 윤리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약 이제 47%가 학계에 문제가 될 것이다라고 답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학계에 이미 심각한 문제이다라고 답변한 사람이 5.4%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많이들 AI 챗GPT를 쓰고 있을 텐데 여러 가지 뭐 교육이나 이런 데서 근데 실제 연구에 쓰고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약 11% 정도의 연구자가 쓰고 있다. 그러니까 아직은 89% 연구자는 연구에는 아직 쓰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정도 생각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 제가 발표드릴 내용 이어갔고요. 먼저 이제 이건 이제 유네스코에서 지금 이제 나온 매뉴얼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사실 이제 연구개발 전 과정에서 AI 도구를 활용할 수 있죠. 알다시피 기획 단계, 데이터 수입 단계, 분석 단계, 라이팅 단계인데 이번에 설문을 해봤더니 우리나라 연구자들은 사실 연구 기획이나 이런 연구 과정 자체보다는 마지막 단계인 이제 라이팅 단계에서 주로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이제 실제로 이제 연구 생산성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요 기획 단계나 데이터 수집, 분석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활용이 돼야만 할 텐데 아직은 이 부분은 좀 미진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구자들이 바라본 AI 도구의 핵심 이슈인데 이건 올해 네이처지에 나온 내용들 보면 한 5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핵심 이슈를 제시했어요. 먼저 인간의 확인을 유지하라. 앞에서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헐루시네이션 얘기.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인간 확인을 유지해야 된다. 두 번째, 설명 책임에 대한 규범 개발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오픈 LLM. 이거 지금 이제 챗GPT 같은 건 전부 다 이제 상업적 AI이기 때문에 학자들이 쓸 수 있는 일론과 같은 오픈 LLM에 대한 투자가 이제 고민해 보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고 실제로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가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어쨌든 AI에 대한 혜택을 수용하자. 그리고 이제는 다양한 방법으로 AI에 대한 논의를 확대하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생성형 AI 도구 사용과 관련된 이제 저희 재단도 주로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3가지 정도인데요. AI 도구를 사용하여 만든 콘텐츠에 대해 AI 도구가 저작자나 발명자 지위를 갈 수 있는가? 이거는 대충 정리가 된 것 같아요. 두 번째 이제 AI 도구를 사용하여 만든 콘텐츠를 연구개발 과정에 활용 시 어떠한 잠재적 문제점이 있는가? 이거는 계속 연구가 되어야 되고 많이들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부분, 이게 사실 가장 간단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쉽게 만들 수 없는 부분인데 AI 도구를 책임 있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고 연구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무엇인가? 이제 이 부분인데 이와 관련해서 저희도 지금 내부적으로 가이드를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이제 그 관련된 사항들을 뒤에서 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장에서는 이제 AI와 관련된 연구 윤리와 지재권 부분 기속 관련된 사항을 간략하게만 살펴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이 뭔지는 그동안 앞에서 많이들 했기 때문에 굳이 설명을 하지 않겠고 가장 대변화되는 것이 이 오토메이션하고 AI의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된다는 거. 사실은 진짜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오픈 AI 지금 챗GPT가 진정한 AI인가 아니면 오토메이션인가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 어쨌든 AI로서 흉내를 내고 있기 때문에 AI라 치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은 논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AI가 AI란 개념이 제일 처음에 누가 보완했느냐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논쟁이 있는데 아리스토텔레스가 먼저 그 말을 했다라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소위 말해서 기술의 영역에서 이게 논의가 시작된 것은 이제 1956년에 이제 소위 말해서 다트머스에서 여러 소위 말해서 컴퓨터 학자들이 모여서 이 토론에 참가한 사람들이 기계가 언어를 사용하고 추상과 개념을 형성하고 인간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스스로 발전한 세상을 상상해보고 이런 걸 기하로 해서 계속적인 발전을 이루어지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현재 지금 단계는 이 두 번째 기술 파동 단계를 거쳐서
세 번째 기술 파동 단계로 들어가는 단계, 즉 설명 가능하고 일반적인 인공지능, 소위 말한 강인공지능이라 하는데 이것이 이제 초점을 맞춘 연구가 진행 중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분밖에 안 남았네요.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자, 윤리 기준인데요. 이거는 뭐 인공지능 윤리 기준은 앞에서 많이들 말씀하셨기 때문에 굳이 설명할 생각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많은 논의가 있었죠. 자료 대체하고요. 자, 인공지능 활용 관련 연구 윤리.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인공지능 활용 관련 연구 윤리입니다. 그러면 인공지능 윤리 기준하고 인공지능 활용 관련 연구 윤리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인공지능 윤리 기준이라는 것은 AI의 개발과 활용 방향을 제시하는 거고, 동시에 이러한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사람 중심의 윤리, 즉 인류의 복지 증진과 존엄성 유지 간의 균형을 맞출 것인가가 핵심인 것이 방안에서, 연구 윤리는 연구개발 수행 과정에서 인공지능 활용 시 뭘 준수해야 되느냐, 즉 연구 진실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거기다 부가적으로 연구 보안 등과 같은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게 지금 소위 말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인공지능 활용 관련 연구 윤리가 되겠습니다. 이거 뭐 자료 대체하고요. 지적권 기속 문제도 사실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었지만 아직까지 AI를 책임의 주체로 본 사례는 없죠. 실제 뭐 유럽에서 노보세 도입을 위해서 논의가 있었지만 입법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AI 자체가 뭐 권리나 의무의 책임 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작자나 발명자로 등재될 수 없다는 거고요. 이 사건이 재미있는 사건이지만 자세한 설명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는데, 여기에 미국에서도 지금 저작권 표시에서 지금 AI로 만든 저작물의 저작권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의 핵심의 중점에 있었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뭐 자라 오브 던이라는 아주 조그만 만화책인데요. 한 18페이지 정도 되는 조그만 만화책을 등록하면서 생겼던 문제들인데, 아까 많이들 했던 그 미드전이라는 AI 도구를 활용해서 만든 이 그림이고 만화이고, 최종적으로 이제 그 저작권 등록을 받았던 이유는 AI가 만든 각각의 이미지 자체는 저작권 인정되지 않지만 이분이 이렇게 재배열한 거, 그다음에 텍스트를 붙인 거, 일종의 이미지를 약간 튜닝한 거, 이 자체는 저작권성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 저작물이 등록이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특허에 대해서도 이제 논쟁이 많은데, 다버스란 AI 도구를 만든 분이 그 스티븐 탈러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사실 뭐 이게 중요한 특허도 아니지만 실험적으로 해보는 거죠. AI가 왜 AI가 발명가 맡을 수 없는가? 한번 실험적으로 해보자. 여기에 이제 같이 참여했던 분들이 실제로 보면 이거는 특허 출원서는 PCT 출원서인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벤터가 다버스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출원인이 스티븐 탈러라는 분이 이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PCT 출원은 그냥 일단 절차적인 것만 맞추면 출원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각 지정국에서 심사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요거를 갖다가 더 아티피셜 인벤터 프로젝트라는 이 팀에서 한번 AI를 발명제로 만들어 보자라고 그런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 전부 다 깨지고 아직까지는 AI를 발명제로 인정한 사례는 없는데, 재밌게도 호주에서 1심 법원에서는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가 결국은 대법원에서 불인정을 했고, 현재 지구상에 유일하게 딱 AI가 발명자로 등록되어 있는 나라는 남아공인데, 남아공은 특허 제도 자체가 그냥 일단 우리나라 저작권 등록처럼 그냥 출원하면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실체적 심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어쨌든 실체적 심사를 하는 나라에서는 어느 나라도 발명자로 아직까지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미국 특허청에서 이거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니 진짜 그러면 혁신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이거를 발명자로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생성형 AI 도구 활용을 관련 재정사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재단 같은 펀딩 기관에서 가이드를 발표한 건 딱 세 나라가 있는데요. 첫 번째 미국의 NIH라고 해서 미국의 가장 큰 펀딩 기관입니다. 그리고 독일이랑 호주의 연구비 지원 기관에서 가이드를 발표했습니다. 근데 미국의 NIH는 간단합니다. 그냥 다 모르겠고 그냥 피어 리뷰시, 즉 과제 평가 때 쓰게 되면 이게 업로드 하는 순간 지금 이게 보안성이 문제되기 때문에 이거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평가에 한마디로 피어 리뷰 사용하지 마라라는 게 이게 핵심이고요.
그에 반해서 호주 ARC 같은 경우는 제안서 작성 시 활용 주의 사항이라든지 피어리뷰 활용 금지 사항이 들어 있습니다. 좀 더 가장 최근에 나온 독일의 DFG는 굉장히 자세하게 좀 나와 있는데 여기서 보면 내용상으로 기본적으로 제안서 작성 시 주의 사항이라든지 그 다음에 피어리뷰 활용 금지 이런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술 단체 여기 지금 코업이나 왬이나 ICMJ는 이제 대표적으로 그 퍼블리케이션 에틱스 출판 윤리에 있어서 대표적인 기구들입니다. 이런 기구들에서 이제 가이드를 발표하게 되는데 아시다시피 작년 말과 올 초에 많은 저널에서 챗GPT를 공저자로 발표한 사례들이 많았어요. 그렇지만 이런 단체들에서는 아니다. 그 AI는 저작자가 될 수 없다. 그 이유는 그 저작물, 쉽게 해서 그 논문에 대한 책임을, 연구 결과물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기 때문에 저작자가 될 수 없다라고 입장이고 이런 입장을 받아서 네이처나 사이언스 등에서도 똑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자세한 내용을 이렇게 이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내용 그런 기준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뭐 ICMJ도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가 대학들 보면 이제 여러 대학들에서 가이드를 만드는데 이제 재밌는 것은 한국의 대학들은 주로 학습 윤리만 있는 거 보면서 미국의 주요 대학들은 학습 윤리와 연구 윤리를 구분해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가이드를. 근데 유일하게 한국 대학에서도 그 유니스트만이 학습 윤리와 연구 윤리를 양쪽을 다 가이드를 제시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하버드 대학 사례인데 이게 재밌는 게 쭉 나와 있습니다만 이게 뭐냐면 하버드 가이드의 주요 골자는 뭐냐면 이 가이드는 새로운 대학 정책이 아니라 기존 대학 정책을 활용한 거다. 그러니까 갑자기 지금 현재 챗GPT에 있어서 새로운 가이드가 필요한 게 아니고 이미 있는 연구윤리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해석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기술의 발전 내지는 사회적 논의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라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좀 시간이 얼마 없어서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겠는데 결국은 이제 그 연구발에서 AI 도구를 활용할 때 공고사항을 제한할 필요가 있고 저희도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인데 한 4가지 정도로 요약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콘텐츠의 검증과 교정 부분인데 AI 도구로 생성한 콘텐츠를 연구 보고서에 쓸 수도 있고 논문에 쓸 수도 있을 텐데 여기에서는 4가지 사항들에 대한 교정을 거쳐야 한다. 첫 번째, 진실성과 독창성 문제를 반드시 검증해야 되고 부정확성과 편향성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검증해야 되고 특히 윤리적 법률적 이슈도 검토하고 아까 많이들 얘기했습니다. 분야별 차이를 반드시 점검해라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의 다 끝났으니까요. 그 다음에 중요한 연구 정보 추를 방대하자. 결국 아까 얘기했던 과제 평가 시 활용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가이드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그거를 쓴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AI 도구를 사용했으면 반드시 예를 들어서 뭐 논문 같은 경우는 어카더라지먼트나 아니면 방법론에다가 자세하게 어떤 도구를 썼고 그 다음에 어떻게 써 있는지에 대해 밝혀야 된다라는 것이 지금 여러 학술 단체 얘기고 그 다음에 실제로 지금 많은 학술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도 하고요. 그 다음에 AI 도구로 생성한 콘텐츠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 의식인데 결국은 결론적으로 이 콘텐츠와 활용과 관련된 모든 윤리적 법률적 책임은 사용자 본인한테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앞에서는 뭐 제작물 책임을 들어서 오픈 AI 사이에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하셨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어쨌든 간에 콘텐츠 사용과 관련된 모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그 다음에 텍스트 이외의 콘텐츠 차이 각별한 주의인데 텍스트는 그나마 좀 나은데 이미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표절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주의를 얘기하겠고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의 지금 연구 윤리 기준이나 아니면 기준으로도 지금의 단계에서는 충분히 제어라든지 아니면 규율이 가능한데 이게 만약에 지금 생성형 AI가 더 발전해서 정말 강인공지능으로 갔을 때는 새로운 형태로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계속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